그게 사과한다고 사과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박강사입니다.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들 중에서 상담사가 혹은 직원이 사과를 안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화응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녹취가 많이 되다 보니까 정말로 사과를 안 했나라고 확인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상담 직원은 사과를 10번이고 20번이고 했거든요. 그런데 응대를 받은 고객은요, 사과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녹취록을 보내드리면 그제서야 이게 사과한다고 사과한 거야? 이렇게 따지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 현장에서는요, 사과는 인사말과도 같은 필수적인 고객 응대 용어라고 볼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만큼 많이 쓰는 게 죄송합니다 라는 사과거든요. 그런데 사실 꼭 필요한 고객 응대 용어이기는 하지만 우리 서비스직 종사자분들에게는 정말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라는 한마디로 절대 끝나지 않고요, 더 불만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정당한 클레임이라든지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한테요,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이 제대로 된 사과라고 느껴지지 않는 경우 고객은 더욱더 큰 불만을 제기를 합니다. 그럼 제대로 된 사과는 무엇인가 라고 본다면, 제대로 된 사과는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고객의 관계까지 관리할 수 있는 좋은 응대 기법을 이 제대로 된 사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사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난 사람에게 어떻게 사과를 해야지 그들이 제대로 된 사과라고 느끼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제대로 된 사과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 두 가지를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사과 타이밍입니다. 이 사과하는 타이밍이 너무 빨라도 문제거든요. 상대방에게 분노할 시간을 주었는지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비언어적인 요소를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사과 타이밍이 사과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 발표에 의하면요, 상대방이 자신의 분노를 충분히 표출하는 분노라는 감정을 식힐 시간, 즉 분노 숙성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간이 지난 후에 사과를 하는 것이 낫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기도 전에 먼저 사과하는 건요, 그저 시간을 빨리 정리하고 끝내려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요, 분노이든 그것이 서운함이든 상대방이 충분히 화를 표출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고객에게 사과를 하기에 앞서서 고객이 충분히 본인의 억울한 심정이라든지 그런 불만 사항을 표출했는가를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즉 고객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 점검하셔야 될 것은 비언어적인 요소인데요. 알버트 메라비안 박사의 침묵의 메시지라는 저서 안의 내용을 보면 커뮤니케이션에서 말의 내용보다는 말을 전달하는 표정이나 말투, 목소리, 태도 등의 요소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이론을요, 메라비안의 법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학술적인 이론 없어도요, 우리는 충분히 비언어적인 요소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 화 안 났어! 진짜 화 안 난 거 맞아요? 화가 안 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어투나 이러한 표정이나 이런 것에서 화가 충분히 났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과를 할 때 상대방이 나의 언어적인 요소를 파악하기보다는 그 말투나 뉘앙스나 표정 이런 것들을 살필 확률이 매우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에게 사과를 하실 때는요, 차분하고 정중한 목소리 톤과 뉘앙스, 그리고 무엇보다 정중한 태도가 매우 중요해요. 특히나 화가 나신 분들하고 이야기하는 방법은 보다 낮게, 보다 천천히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화난 사람을 진정시키고 제대로 된 사과를 하기 위한 4단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리학자 스티븐 세어와 존 달리 교수의 언어심리학 사과 표명 시 사람들이 하는 말은 얼마나 효과적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에서 시작된 연구였는데, 이 논문을 통해서 사과의 단계를 4단계로 만들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미안하다라는 매직 워드로 시작을 하고 후회한다라는 메시지를 표현하시는 거예요. 고객에게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으로부터 상처나 피해를 입은 것으로부터 자책이 담겨져 있는 미안함을 전달을 하셔야 되거든요. 일단 미안하다라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고객님, 꼼꼼히 제가 체크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의 불찰입니다 라고 자책과 매직 워드로 시작해 주세요. 두 번째 단계입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고객의 감정 상태를 살피고 자신의 이러한 행동이 어떠한 불만으로 만들어지게 됐는지 혹은 상대방이 어떻게 느꼈을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못했을 때는
당신 뭘 잘못했는지는 알아? 라는 그러한 반문이 오히려 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고 또한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느꼈을 상처라든지 아픔을 우리가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 오랜 시간 기다리시면서 얼마나 화가 나시고 답답하셨을지 저였어도 너무너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사전에 연락을 드렸어야 됐는데 연락을 드리지 못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 단계입니다. 보상의 의미를 전하셔야 되는데요. 필요하거나 가능하다면 금전적인 보상이나 물질적인 보상이 함께 이루어지면 좋아요. 특히나 클레임 같은 경우, 우리의 정말로 큰 잘못이 있었을 경우에는 꼭 보상이 수반되어야 되고요. 또한 이 컴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도의적 책임을 지는 죄송함을 충분히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보상이든지 간에 그것이 꼭 금전적이지 않더라도 문제 과정에서 내가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그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그 상황을 최대한 피해 전으로 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이때 보상이나 회복의 의미로 대안을 설명할 때는 꼭 선택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선생님, 저희가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고객님께 금일 중으로 무상으로 교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용 기간을 연장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훨씬 괜찮으실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단계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을 해주세요. 그래서 사과를 통해서 고객과의 신뢰를 회복을 하고 또한 고객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후속적인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용서를 구하고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어떠한 것을 시행할 것인지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 약속은 지켜주셔야 되겠죠. 이해관계가 있었다면 그 감사 표현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죠. 예를 들자면 고객님, 다시 한번 이해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추후 동일한 사안으로 고객님께 불편함을 드리지 않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제대로 사과하는 것은요, 첫 번째, 미안하다라는 매직 워드를 사용을 하고 또한 후회의 메시지를 함께 담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정을 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내가 어떠한 보상의 의미를 전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대안이라든지 다른 제시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거기서 선택안을 주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약속을 하고 또한 감사함을 표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사과의 방법은요, 정당한 클레임과 컴플레인을 제기하는 고객들에게 하는 응대 방법이었는데 선생님, 무조건적으로 사과하고 수용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방법으로 본인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막무가내 고객들에게 무조건 사과하라가 아니라 정당한 고객들에게 우리가 제대로 된 사과를 했을 때 훨씬 더 탄탄한 고객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한 사과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꼭 다시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하는 박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